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 주 잘 보내고 계실까요? 저는 어제 너무 더워서 편의점에서 혼술을 했는데요. 구독자분들, 영상 시청자분들, 7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만큼 조금만 더 힘내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되오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 및 리플 주요 알트코인이 증시 상승과 함께 다시 반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3,100만 원을 다시 넘어섰고 리플의 경우는 현재 약 490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어젯밤에 미국 2분기 GDP가 마이너스 0.9%로 발표되었습니다. 2007년에서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었는데요.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즉 기술적 경기 침체 상태에 진입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와 암호화폐가 상승한 이유 잠깐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주요한 이유는 기업 투자의 급격한 감소와 그리고 재고 감소로 보시면 되는데요. 바이든과 연준의 공식적인 입장은 7월 금리를 발표하면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튼튼한 고용시장을 이유로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찍더라도 이를 경기 침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공식적인 경기 침체 여부는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판단할 텐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 확인을 위해서 이 지표는 앞으로도 꼭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제 발표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보셔도 노동시장은 아직까지는 건재한 것은 맞고요. 다만 주택거래수 등의 다른 지표들 경우에는 성장 둔화의 리스크를 막 보여주기 시작하긴 했지만 경기 침체로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이기 때문에 한두 달 더 지표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경기 침체가 언제 올 것인가 마치 기다리는 듯이 보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이 많고 특히 2023년 초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기 때문에 그 전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올 하반기는 함께 모니터링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왜 증시와 비트코인, 리플 등의 암호화폐는 상승했을까 보시면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GDP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어쨌든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는데요. 이러한 우려가 오히려 호재가 되어서 투자자분들은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행진을 조만간 멈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연준이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파월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둔화는 올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좋은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분들에게는 이러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더 힘을 얻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어제 증시는 상승했고 증시와 동조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역시 상승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GDP 두 분기 연속 하락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의미를 하나 가질 만한 것을 본다면 그래도 1분기 GDP보다는 2분기 발표된 수치가 개선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리플은 분홍색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최근에 활성화된 지갑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인데요.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이런 분위기가 자주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리플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소식 몇 가지 준비해 보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법률 고문이 지난 청문회에서 브래드 서먼의 리플은 증권이다 라는 발언을 다시 한번 비판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논의되지 않은 규범을 청문회에서 다루었다. 즉 진행 중인 사건에 집중해서 결국에는 청문회 목적의 본질을 흐린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SEC는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기보다 규제로 가장한 집행으로 위협함으로써 시장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SEC 보고 제 할 일을 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입법 틀을 제공할 필요가 시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업계 증권과 상품 구분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상품 거래소법과 책임금융혁신법 등 초당적인 두 가지 안이 좋은 출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CFTC는 이번 사건들을 역으로 CFTC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새로운 사무실 오픈 및 새로운 법률 고문을 고용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근에 CFTC 역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인베이스 내부자 사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구종 암호화폐 일부는 상품에 해당한다. CFTC 역시 코인베이스의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 중이었으나 SEC 개입으로 인해 조사를 연기했다. 현행법상 상품을 기반으로 한 파생 상품 시장 감독은 CFTC 관할이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 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실존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서 트윗에 들어가 보았는데요. 최근 트윗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 건전성을 보호하고 사기 및 조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업이 우리 시장 규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암호화폐 시장을 구축하면 사람들은 그 시장에 대해 더 큰 신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더 벌어질래야 벌어질 수 없는 시장과의 간극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리플이 싱가포르 결제업체 포모페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포모페이는 XRP를 활용하는 ODA를 통해 연중 무휴, 유로 달러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필 그날 미국 금리가 발표되는 날이라서 해당 소식이 많이 묻히긴 했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은 XRP를 활용하는 ODA를 통한 것이라서 XRP에게는 호재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리플의 좋은 소식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편안한 금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